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한 주 영상을 올릴수록 뭔가 조금씩 추가하고 덕공을 들이게 되네요. 이번 주부터는 한 주의 주요 이슈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월 3주차 32의 투자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받은 배당금입니다. 7월 초에 포트폴리오 정리하면서 배당락 직후 팔았던 리얼티 인컴 배당금이 드디어 들어왔고요. 사놓고 토스의 보유 종목 숨기기 기능으로 묻어두었던 Y매그와 Y맥스 배당금도 들어왔습니다. 토스에서 받은 배당금은 어제 바로 소수점으로 재투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Y매그와 Y맥스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증권에서도 배당금이 들어왔고요. 환율이 조금 낮을 때 미리 환전을 해뒀던 금액과 합쳐서 뒤에 나올 리밸런싱을 하는 데에 썼습니다. 한투는 ISA 계좌에서 월중 배당을 하는 ETF 두 종목의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예수금과 합쳐 타미치를 한 주 매수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받은 배당으로 7월 배당금 누적액은 51,898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결제 금액의 일부를 스탁 마일리지라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했는데요. 6월달 사용분에 적립된 금액이 이번 주에 들어와서 슈드를 소수점 매수해 보았습니다. 내가 쓴 돈의 일부를 적립해서 주식으로 바꿔준다는 것이 좋아서 앞으로는 이 카드를 꾸준히 써볼 생각이고요. 매수는 슈드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저는 8월부터 연말까지 여행이나 이사 등으로 돈 나갈 곳이 많아서 한동안은 금액 못 채울 걱정이 없어 괜찮을 것 같아 발급받았는데 최소 사용 금액이 5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카드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현금 아껴서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지금 미국 주식 매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매도 수수료는 붙으니까 사팔사팔하지 않고 그냥 주식 사서 묻어두고 어플 지우고 하실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면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삼성증권의 최대 단점. 수수료는 없는데 ETF 소수점 매수가 안 됩니다. 소수점만 됐으면 슈드를 삼성증권에서 적립을 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미래에셋이나 다른 소수점 가능한 증권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수점 적립 이벤트로 그나마 ETF스러운 종목이고 가치주인 버크셔 해서웨이비를 모으고 있었는데요. 이게 매주 $10 이상 10주를 모으면 확정으로 5,000원을 주고 10월 말까지 $1,000 이상 모으면 추첨을 통해 15,000원을 주는데 버크셔는 차트를 보시면 장기간 횡보를 하다가 자사주 매입이나 실적 발표 혹은 요즘처럼 가치주가 반짝빛을 발할 때 같은 띄엄띄엄 있는 이벤트 때 쑥 오르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추첨 때문에 130을 넣기는 좀 부담이 돼서 그냥 5,000원만 받고 끝내려고 매수 금액을 $10로 줄였고요. 다만 매주 13,000, 4,000원 수준이니 이벤트 끝났다고 그만두지는 않고 계속 모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립 금액을 줄여서 여유가 생긴 돈으로 극단적 배당을 주는 커버드콜 ETF를 몇 개 샀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코니움, Y매그, Y맥스에 더해 엔비디 미스틱 QDT를 매수했는데요. 배당락 때 한 번에 쑥 빠지고 장기적으로 우하향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높은 배당률로 빠른 원금 회수와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다면 그 이후에는 상패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고 이건 개별주가 아니라 ETF이기 때문에 상패를 해도 그때 남아있는 금액은 돌려주니 괜찮습니다. 참고로 코니 등은 상장 초기 낮은 가격일 때 매수한 분들은 이미 10개월 만에 배당으로만 원금의 2배 가까이 회수했고 주가도 2배가 되어 토탈 리턴이 300%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한동안 토스 주식 모으기를 할 금액을 제외하고는 미국 주식 살 돈은 모두 이일드맥스 시리즈와 주 배당을 주는 나스닥 커버드콜 상품인 QDT를 매수할 예정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현금을 버크셔 적립식 투자에 쓰거나 향후 유망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섹터의 ETF에 가치 투자를 해보려 합니다. 참고로 오른쪽은 제 B2 계좌에서 QDT 20주를 매수했을 때 나온 배당금입니다. 배당 기록을 보면 편차가 좀 크긴 하지만 대강 40에서 60주를 매수한다면 버크셔에 적립하는 $10는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6종목을 갖고 있는데 한두 종목을 골라서 100주 모으기 도전을 해보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한편 토스는 주식 모으기 종목 중에 인도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하는 INDY를 뺐습니다. 이미 ISA 계좌에서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꽤 비중 있게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수익률이 높지 않아 한동안은 INDY를 보유는 할 것 같고요. INDY를 대신할 종목으로 S&P 500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SSO를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리스크가 언제 해소될지 하락장이 언제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S&P건 나스닥이건 빅테크건 조정은 어차피 오고 결국엔 다시 회복 후 우상향하니까 지금이 간만에 온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 어차피 몇 년은 매일 조금씩 모을 종목인데 당장의 손실에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2주 연속 털린 것은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락장이 길수록 회복도 오래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나스닥 지수는 이번 주에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쭉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형 기술주의 비중이 큰 S&P 500도 나스닥보단 아니지만 2%대로 빠졌고요. 이건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을 담은 ETF인데 한눈에 봐도 꽤 빠졌죠. 슬라이드에 사진 넣는 걸 깜빡했는데 제가 토스로 구매하고 있는 종목들 나스닥 100을 2배로 추정하는 QLD는 이번 주에만 5%, FANG 등 빅테크의 주가를 3배로 추정하는 FNGU는 이번 주에 10%가 녹았습니다. 이유는 모두들 아시겠지만 첫째도 트럼프, 둘째도 트럼프, 셋째도 트럼프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트럼프의 행보에 관한 기사 제목들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트럼프가 입을 열 때마다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그날그날의 주요 경제 뉴스를 요약해서 매일 밤 10시쯤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쇼츠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월, 화, 수, 목 그리고 어제 금요일까지도 트럼프가 주요 뉴스를 하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금리 인하도 사실상 트럼프에서 파생된 뉴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9월 금리 인하는 될 것 같다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나올 트럼프의 발언과 거기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예상하기 힘들어서 한동안 수익률에는 일일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서 극단적 고배당을 추구하는 ETF를 매수함으로써 당장의 현금 흐름을 중시하게 된 것도 이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어차피 테크 쪽은 얼마가는 하락도는 잘 쳐줘봐야 횡보를 할 텐데 이때 커버드콜로 현금 배당이라도 받아서 시드를 늘려보자는 거죠. 결론은 뻔합니다. 미국 대선까지 그리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올해 미국 주식시장은 많이 출렁일 것입니다. 트럼프나 머스크나 이면은 것이 리스크니까 투자 중인 개별 기업의 실적이 어떻냐보다 이런 영향력 큰 스피커들의 발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를 미친 듯이 견인했던 나스닥과 빅테크는 가뜩이나 시장 조정도 받는데 트럼프 발언으로 주가가 더 날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타보다는 장투 마인드로 무지성 매수 묻어두고 자주 들여다봐주면서 재투자하는 게 아닌 이상 어플 지우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 때부터 올 상반기까지 나스닥은 신이다, 엔비디아는 신이다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오를 때만 신이고 떨어지면 개잡주라고 욕하지 말고 그냥 기도 메타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무기인 시간을 이런 하락장에 활용하지 않으면 언제 활용하겠나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AI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수익률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이고요. 이번 주입니다. 확실히 많이 빠졌습니다. 트럼프 발언에 반도체 섹터 급락 후 다음날 잠깐 다시 반등한 부분이 있어 이번 주는 일별 손익의 편차가 컸습니다. 평가 금액으로만 보면 꽤 많은 손실이긴 하지만 배당금을 많이 받아 총수익은 아슬아슬하게 플러스로 유지 중입니다. 타미칠과 버크셔로 분산 투자의 힘을 다시금 느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